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 고미술의 세계 김월용. 고미술에 의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들로서는 민족의식의 고조와 전통에 대한 재인식의 그 주 원인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으로서는 동양 미술에서의 한국 미술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술품이 지닌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 고미술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심과 같은 숭배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미의 가치나 본질을 따지기 전에 우선 감탄사부터 연발하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 고슴도치 자기 아들 머리 함함하다는 속담과 같이 자기 것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고미술의 가치와 성격을 냉정하고 공정하게 파악하여 자기 것에 대한 감상적인 주관이나 맹목적인 찬미가 아니라 진실한 이해, 자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이 쓴 자기 본의의 주관적인 글이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미인이라고 남이 입으로 설명하여도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미가 어떤 것인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미술의 미나 특색을 알려면 단 한 점의 자기 한 폭의 그림이라도 스스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아서 체감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미술품의 미의 우열을 알고 그 진가를 가려내고 우리 고미술의 참된 가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책도 좋고 강의도 좋지만 박물관에 가서 자주 실물을 보고 또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직접 돈을 내서 조그만 미술품이라도 사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비교하고 느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소수의 미술품 수집가는 있으나 일반 사람으로 자기의 주위에 조그만 미술품 하나라도 놓고 있는 사람은 새벽의 별처럼 드물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 전반의 고미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미술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자신감은 대단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 관심과 자신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족적 감정이나 감상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 고미술의 진가와 미의 정체를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평가와 감상 능력을 지녀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미를 무턱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국 미의 본질을 체감하고 그 전통이 각자에 의해서 다음 대에 개성되고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삼국 미의 특색. 우리나라 미술의 특색은 삼국 이래로 잘 나타나 있다. 삼국이라 할지라도 고구려 1, 백제 2, 신라 각국에 따라서 표현기법의 세련 정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정치적 삶, 지리적 조건과 지역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미술에 대한 반응, 아니 수용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같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조 미술에 더 직결되고 있는 고구려적 요소를 다분히 기반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조 미술에 보다 예민했던 백제, 그리고 그러한 삼국 미술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강한 향토색을 지니고 있는 신라, 이렇게 삼국은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국은 대상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에는 통일성 있는 유형이 있다. 그것은 자기의 주관을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구상하려는 순진한 태도요 접근 방식이다. 표현법이나 기법에서는 어긋남과 불합리, 부조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조화가 가져오는 말할 수 없는 조화와 통일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나이 어린 꼬마 동생이 그려내는 사람과 전차의 그림과 통하는 세계이다.
국립박물관의 삼국시대실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기마형 신라 토우가 2개 있다. 이 2개의 인형 같은 기마상은 경주 금령총에서 1926년에 발굴된 것이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말은 머리가 이상하게 크고 사진은 너무 굵고 짧아서 그것을 타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 올라앉은 정장차림의 귀인은 나름대로의 위품을 과시하고 있고 그 앞에 서서 길을 비키라고 동탁을 흔들고 있는 하인의 가슴은 뒤로 젖혀져 있다. 이것을 보면 신라판 동교태를 보는 것 같은 즐거움이 느껴지면서 슬그머니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 신라의 도공은 젊은 나이에 죽은 왕자의 명기로서 가장 엄숙한 마음으로 이 토우를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그의 진지한 태도는 가장 애써서 빚은 말의 콧잔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가 파악한 말의 가장 인상적인 해부학적인 특징은 흐물거리는 독특한 감촉을 주는 코와 그 언저리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을 재현하는 데 가장 노력하였으며 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 특유의 아무렇게나 하는 생략과 무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토우는 통일체로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는 신라의 토기에서도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도 똑같이 엿볼 수 있다. 다 알다시피 신라의 토기는 검은 회색의 매끄럽지 못한 대토이며 그것을 밥상에 놓으면 나무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씻기로서는 매우 모자란 물건이다. 신라인들이 정말 이런 토기를 일상 식기로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만큼 식기로서는 막대기에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신라의 토기가 많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 예스럽고 투박한 신라 토기에 말 못할 현대적 감각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니 현대 미술이 발부둥치며 도달하려고 하는 변형, 생략, 직관의 참다운 정신이 바로 여기에 가장 순수하고 담담하게 그러면서 사람을 압도해버리는 저력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상과 사실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근본 정신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이지 둘이 아닌 것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서 이와 같은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반에 있는 무용총의 수렵 광경거리입니다. 산이 첩첩한 어느 북쪽 땅의 초원에서 한 무리의 고구려 기마무사들이 명적으로 사냐를 진동시키면서 호랑이와 사슴을 사냥하고 있다. 이것은 몹시 살벌하고 긴장된 장면이다. 무사의 관무에서 깃털이 나부끼고 쫓기는 호랑이와 사슴들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그러나 산맥은 몇 줄기 굽이치는 선으로 표현되고 손바닥 같은 이상한 나무가 여기가 산이요 하고 표지판처럼 서 있다.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무슨 끔찍한 고양이 같고 사슴은 사슴이지만 빚어내는 분위기는 동화에 나오는 토끼와도 같다. 그리고 좁디 좁은 하늘에는 그것이 하늘임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새를 상징하는 이상한 도안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기병과 저격 군단은 수당의 대군을 괴멸시킨 용감한 군인이며 고구려의 용명은 당시 극동 전역을 진동시켰다. 그러나 그 미술에는 쳐다보면 미소가 나올 정도의 순진한 자연주의가 넘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삼국이 공유하는 한국적 세계인 것이다.